시어머니가 저보다 강하지 않는 걸 더 반겼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시댁 현관문이 열리던 그 순간 어머니 시선은 저를 지나쳤습니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강아지한테 곧장 갔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 자락 걷어 올리고 막 들어서던 참이었는데 콩이 추웠지 우리 아가.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악수도 없었습니다. 잘 왔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라는 말도요. 어머니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캐리어 끌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 집에 처음 들어가는 날 짐 배달부처럼 거실 한가운데 액자가 있었습니다. 강아지 사진이었습니다. 커다란 액자였습니다. 우리 웨딩 사진은 어디 있냐고요?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포장도 안 뜯긴 채로. 그 집에서 저는 아직 포장도 안 뜯긴 물건이었습니다. 밥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콩이었습니다. 콩이 물 갈아줬니? 콩이 밥은? 저는 그 사이에 숟가락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끼워 넣기가 어색했습니다. 새댁이 첫날부터 나서는 것도 그렇고 그날 저 열이 났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무리했는지 오한이 왔습니다. 밥 먹다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한테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콩이 오늘 산책 못했는데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집에 처음 온 사람인데 이 집에 아무도 저한테 잘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 한 번 잡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안겼는데 저는 서 있었습니다. 서운한 건지 억울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게 그냥 어머니 스타일이겠지, 적응하면 되겠지. 그게 1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아지보다 못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국을 끓였습니다. 조금 짜게 됐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콩이 간식도 이것보단 덜 짜.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아지 간식이랑 제가 끓인 국이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 비교에서 졌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변기 뚜껑 닫고 앉아서. 왜 강아지랑 비교를 당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요리 못한다고 하면 그냥 못한다고 하면 됐습니다. 근데 하필 콩이 간식이었습니다. 저는 콩이 간식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청소가 조금 덜 됐다 싶으면 콩이도 여기서 뒹구는 데라고 했습니다. 제가 늦게 일어난 날은 콩이는 새벽에도 짖으면 일어나줘야 하는 데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항상 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맞춰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친정엄마 수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비용이 걱정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몰랐지만 그냥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는 거지.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콩이 병원비가 80만 원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카드 꺼내는데 1초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제 친정엄마 수술비 걱정은 각자 책임이었습니다. 콩이 병원비는 같이 내는 돈이고 제 친정엄마 수술비는 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말하기 싫었습니다. 밤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그냥 넘겨. 그냥. 그 단어가 제일 싫었습니다. 그냥 넘기면 다음에도 그냥 넘겨야 했습니다. 그냥이 쌓이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저한테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화를 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정확히는 시댁에 들어오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돌아오는 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억울함이 틀린 게 됐습니다. 예민한 게 됐습니다. 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전도 부쳤습니다. 손이 기름에 튀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니, 잘 보이고 싶다기보다 그냥 잘하고 싶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밥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콩이를 안았습니다. 콩이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생일 밥상 앞에서. 새벽 5시부터 준비한 밥상 앞에서.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놓고 잠깐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콩이는 없으면 못 산다고 했는데 저는 없어도 된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지만 있어도 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봤을 겁니다. 다 봤을 겁니다. 새벽에 제가 일어나는 것도 봤을 겁니다. 기름에 손 튀기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서운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해. 그냥 넘겨. 또 그냥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말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원래 그래. 그냥 넘겨. 그 두 문장이 남편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힘들다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남편은 어머니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외로웠습니다. 어머니한테 치이는 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가장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그냥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머니 말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났습니다.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콩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서 콩이 몸을 계속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에 동물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콩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계속 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온 뒤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콩이 없으면 나도 같이 갈 거야.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콩이한테는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울음을 보면서 뭔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1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직후에 콩이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빈자리에 콩이가 들어온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콩이였고 밥 먹을 때도 콩이었고 산책도 콩이와 함께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콩이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콩이는 남편이 떠난 자리를 버티게 해준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 하나 붙잡고 10년을 산 겁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밀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또 있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사람한테 정을 줬다가 또 먼저 떠나보내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콩이한테 전부를 쏟았던 겁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10년 동안 제가 받지 못했던 것들이 억울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 병원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보면서 미웠던 마음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콩이가 떠났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에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셋이 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콩이가 항상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방석도 그대로였습니다. 밥그릇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치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졌습니다.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콩이 얘기로 집안이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를 하자니 어색했습니다. 10년 동안 가깝게 지낸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산책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콩이가 걷던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콩이랑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발이 거기로 갔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그쪽으로 이끈 건지도 몰랐습니다. 둘이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앞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웠던 게 아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또 잃을까봐 무서웠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1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잃고 그 빈자리 콩이로 채우고 또 누군가 들어오면 또 잃을까봐. 그래서 처음부터 담을 쌓았던 겁니다. 10년 묵은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던 것도 강아지랑 비교당하던 것도 남편에 그냥 넘겨도 그게 다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하던 날 현관에서 잡지 않던 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한테 정 붙여야지.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잘됐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였으니까요. 늦은 건 늦은 겁니다. 근데 안 오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혼자 남겨진 노인이 아니라 다시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을 받았습니다.